GS건설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2.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87.8%가 감소했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0.2%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25 배속 내지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및 예측에 대한 일반론을 정리를 해 본 것인데, 건설업의 경우 하단에 표현된 대로 IFRS 1115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회계 기준이 뜻은 선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자산 미천구 공사를 과도하게 잡아 영업이익 증가 분식회계 유혹을 내고 있는 회계 기준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견해를 얘기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매출은 2조 3,63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2.8% 증가했는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미천구 공사 또는 GS건설은 계약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10.5%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하면 원가 회계상으로는 좀 이익이 적게 나오는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매출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매출이익 떨어졌고요. 판매관리비가 3.2%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2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59%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냐? 일반 경제 뉴스 매체에서도 한국 1분기가 대부분 외형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다. 보통 여기에 딱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보여주면은 1차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형국이 되겠습니다만, 매출원가가 또 높게 올랐네요. 이렇게 이제 간단히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풋 손익으로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보면은 매출 재료비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건설업에서는 외주비를 2023년부터 운영비용으로 안 집어넣고 이 매출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8.3% 증가했으니까 매출 증가보다 15.5%나 더 증가했다. 이거로 봐서 건설 자재와 외주비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쉽게 추론을 해낼 수 있고, 그 원인을 하나, 매출 재료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스루풋률이 7.8% 또 하락을 했고요. 운영비용이 16.1%가 또 증가한 것이 영업이익이 크게 내려간 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렇게 결과치 이렇게 산출을 해주면은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생산성 좀 떨어졌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158억 원대로서 87.8%가 감소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36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게 실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이미 이익이 났다고 미리 계산하는 게 원가 회계입니다. 그런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66억이 증가한 거가 재고 이익이 여기에서 애드가 되고요. 계약자산은 근데 거꾸로 227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 증가에 비해서 이 계약자산의 감소, 이런 것들이 미리 수익의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 매출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원가 회계는 나올 수밖에 없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환입 작업은 GS건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됩니다. 이런 그 평가 작업 안 하는 게 재고자산에 관한 한 안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동평균법으로 그냥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GS건설이 식별이 용이하게 잘 분류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 마이너스면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료비가 50.8% 증가했고 외주비가 42.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6.1%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공비라고 제조업에서는 하겠지만은 이제 건설업인 경우는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9.1%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건설 비용의 비율로는 4.3%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건설 자재 가격하고 외주비 가격이 이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또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죠. 그럼 1차, 2차 모두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으로 인식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가 GS건설이 참 이 난해한 문제 풀이 같아요. PQ 총 건설 비용의 차이액하고 PQ 건설에 투입된 이 재료비 차이액하고 금액은 일치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발견되지만은 2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Q 총 제조 비용은 계약자산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남는 게 딱 일치하면은 좋은데 제로로 104억 원이 차이가 있고 전년도는 215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재고자산 명세해 가지고는 도저히 추적할 길이 없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 2단계 쪽에서 이게 말끔하게 원인이 안 나오면은 우리는 좀 고민하게 되죠. 이게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액은 현금이라는 것은 딱 원래 일치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아요. 차이가 많은데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32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32억 원만 빠지면은 되는데 거꾸로 524억 원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재고가 하늘에서 굴러 떨어진 거죠. 한 556억 원이. 그래서 하늘에서 굴러 떨어진 금액이 뭐냐 그랬더니 투자 부동산 했던 게 있는데 이걸 재고자산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단단히 내지는 두 자릿수까지 오차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봐가지고 이게 GS건설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좀 불투명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계약자산의 증감액도 오차가 있습니다. 갭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손상각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운영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142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7.5%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반대로 65명이 증가했어요. 평균 임금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65명이 신입 사원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나? 직원 수가 엄청 많은데 말이죠. 자원 어떻든 임금이 삭감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되고요. 지급 수수료가 10% 감소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2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계약자산이 그 감소한 것이 큰 원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슬픈율은 한 거의 뭐 7.8% 정도 하락을 했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GS건설은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라고 반증을 하시려면은 건설자재 및 외주비 가격 기억을 내가 빠뜨렸네요. 수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그 반증 추론이 1, 2차 추론과는 모순이 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건설 자재들이 이미 그 현대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을 분석해 봤을 때는 건설 자재 가격들은 대부분 올랐고, 또 외주 우리가 그 건설 도급공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회계적인 용어로 이제 외주비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단가 인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반증 추론은 이 반대가 나온다는 것도 이게 또한 좀 모순이 되겠죠. 지금까지 구두로 말씀드린 거를 이 논리로 더 좀 논리로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포괄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료분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것은 건설 자재 및 외주비 가격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게 과연 그렇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재고자산의 적합성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밑에 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요건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라는 게 그 공시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분석 결과 건설 자재 및 외주비 상승으로 건설업계 기정사실로 인정이 된다. 가격이 그러니까 반중 추론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포괄 WCA 회전율 상승은 계약자산의 공선악기를 적기에 끝내 추가로 매출 인식이 된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율이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계약자산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 이렇게 이제 또 달리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구조 한 6천억 원대를 하게 되면은 한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단단히 이 공사 건이라고 그런다면은 한 구조 6천억짜리 계약을 하면은 거꾸로 결산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 왜 그러냐? 재고가 줄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계약자산 포함해서 10% 증가하면은 한 뭐 17억 원뿐이 이익이 안 나게 돼 있는 게 3,282억 원 흑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원가 회계의 아주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루포트 회계로 예측을 해보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그대로 했을 때 구조 한 4,555억 원, 그래서 9,400억 구조 4천억 원으로 계약을 하면은 그래도 한 78억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78억 남기자고 구조 4천억까지 매출액을 하느냐. 어쨌든 재고 회전율을 6회전까지 해보자.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약자산 포함해서 11.7%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달성을 10조 한 5천억 원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신규 수주를 하고 팔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수주된 거에서 그만큼 빨리 공사를 끝내 가지고 매출 인식을 추가로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 34억 원 정도 이익이
3,411억 원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재고가 감소하면은 그 스루펫 회계는 그 스루펫 예가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좀 적게 나와요. 자, 이게 특별 사례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그 4분면 매트릭스로 제가 정리한 거 보면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러면은 포괄 재고가 감소를 했죠. 그래서 재고 회전율 상승이 이익의 증가로 감소를 했던가 좀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가가 낮게 나왔죠. 그래서 특별 원인 변동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 결국 그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계약 자산이 증감액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그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2021년 말 주가하고 어떻게 딱 우연히 일치가 됩니다. 21,150원인데 장부 가격 대비 37%뿐이 대우들을 못 받고 있어요. 건설업종이 매우 찬밥 심세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9.56%를 가지고 있고 허창수 씨가 8.28%, 브렉락 펀드 어드바이저가 5.14%, 그리고 외국인이 모두 25.08%를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BNP, 메릴 린치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GS건설 1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또 그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해 봤습니다.